평범한 상담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기생충 한 번 더. 아우, 재밌어. 네. 근본적인 대책이 생겼어요, 아버지. 돈을 아주 많이 버는 거예요. 라는 장면이 나오면서 이 기우가 이 집을 보러 오는 장면이 막 나오죠. 판타지. 네. 그래서 이거 뭐야 했는데 아버지는 올라오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또 지하에서 올라오는 장면까지 나왔다가 다시 반지하. 네, 전 거기서 뭐야 해피엔딩이야? 그러다가 더 씁쓸해졌죠. 이 근본적인 대책을 실현할 수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저는 이게 네. 그 영화 내내 계속 뭔가가 새롭게 뒤집어질 것처럼 하다가 끝나버리잖아요. 되게 네. 허무하게. 네. 허무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결정돼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뭐 계층화 얘기가 아니라 과연 이 기우라는 인물한테 그 돈을 많이 번다는 계획 자체가 또 실현 가능한 걸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이게 혹시 기택이 느꼈던 거 무기력감인가요? 이거 안 될 거야. 이런 걸 수도 있고 되게 근데 처음에 나왔던 대사와 이게 맞물리잖아요. 아들아, 넌 계획이 다 있구나 했는데 이 친구가 끝에 근본적인 대책이 있다고 또 말을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아들은 항상 계획도 갖고 꿈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도 저거는 잘 되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아들도 실력은 있지만 저 나이에 대학 가기는, 그것도 연대를 가는 거는 쉽지는 않을 거다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젊은 아들은 아직 계속 꿈을 꾸잖아요. 우리는 상담사니까 그렇게 가지 맙시다. 꿈을 꿀 수 있다고 갑시다. 맞아. 이건 기우만. 아니 저는 왜 그러냐면 저도 그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어요. 근데 꿈이 갖고 있는 어떤 힘을 믿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쵸.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가 꿈, 웃음, 어리석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기능이다라는 측면에서 어리석음에 상당히 공감하지만 꿈이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판타지 영역이기 때문에 그게 판타지였다가 현실로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죠. 근데 그냥 판타지는 또 판타지로서 꿈으로서의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자체로서. 그래서 저는 그냥 좀 지키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강렬한 것 같아요. 언젠가 저 네. 마당에 기우가 서 있을 것이다. 그럼 그러니까. 좋다. 맞아. 네.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거는 실제 집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심리적인 집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마지막까지 그 지하의 반지하, 그 비밀 지하로 들어간 자기 아버지와 모스 부호로 다시 연락을 소통하죠. 주고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어두운 우리의 영역을 다시 돌보고 그 영역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기우가 그런 측면에서는 희망적이네요. 괜찮은 대책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영화가 너무 어두운 것 같아요. 시작부터 끝까지 왜냐하면 계속 소통을 윗세계와 아랫세계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반지하에 있으면서 지하세계에 있는 사람하고 소통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창밖을 보고 있지만 그 부분이 이제 봉준호 현실이 그렇다기보다는 봉준호 감독이 그런 그 현실적인 한계를 굉장히 드러내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봉준호 감독은 그래서 이 지하세계 사람들끼리 싸우고 투쟁하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대놓고 상류 사회에 막 덤비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여주려는 이유는 뭘까? 이걸 봤을 때 이걸 전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다시 생각하게끔 할 것인가, 아니면 지하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하려고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궁극적으로 계급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다음 꿈꾸는 건 뭘까? 다 거기서 그냥 막을 내리잖아요. 현실을 파헤쳐 놓고. 전 지금 딱 생각이 든 게 두 분의 이야기를 합쳐서 딱 보니까 이제 처음에 만약에 문광래 부부랑
이 기택신의 가족이랑 연합을 했다면 그렇죠. 달라지죠. 네 달라졌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이미 그 판은 깨졌지만 지금 기택이가 저 지하 안에 있잖아요. 네. 그리고 기우가 반지하 여전히 있고 그 둘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연합이 이루어진 거죠. 네, 좀 그래 그런 가능성으로 본다면 희망적일 수 있다. 이게 좀 다르다. 이번 지금까지는 다르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맞아요. 오 이렇게 보면 또 희망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막 들었어요. 맞아요. 지금 다르다라는 입장에서 보면 저는 제일 좀 슬펐던 장면이 이 기택의 가족이 4명이 파티를 하잖아요. 박 대표네 집에서. 그러다가 문광이 옴으로써 이 정말 비밀 지하의 벙커에 내려가게 되는데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너희는 더 아래에 있잖아. 나보다 더 실패한 인간이구나. 라는 거에서 우리가 연민과 공감을 느끼지 않고 여기서 저주하게 되는 상황이 네. 생기는 거죠. 야, 니네 때문에 내가 내 자리를 차지할 수도 없을 수도 있어.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포용할 여유가 없다. 라는 부분에서 이거를 제거하려고 했을 때 결국은 이런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사실 같이 공감하고 연대한다. 이건 그랬다면,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냥 직장을 네 사람이 다 얻었으니까 그냥 충숙이가 양보하고 문광이한테만 그렇죠. 주고 됐죠. 네. 그렇죠. 자기는 좀 다른 일 하면서 서로 연대하고 아래에 있는 사람 잘 먹이고 뭐 혹은 좀 다른 조금 지상으로 올라 나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던가. 맞아요. 그러려면 서로에 대한 엄청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그렇죠. 누가 언제 불지를 뒤통수를 치면은 서로의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큰 거죠. 믿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내가 사기를 쳤기 때문에 내가 사기를 친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을 의심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문광도 언젠가 저 사람이 지하에 있는 자기를 남편을 불면 안 되잖아요. 이 연대를 하려면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쉽지는 그 않겠네요. 고리를 뛰어넘을 수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려면 서로 믿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지하에 사는 사람들끼리 가능할까? 그러니까 숙제가 있네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네, 연대하는 이건 건 다를 수 있네요. 괜찮네. 엔딩은 다를 수 있네요. 네. 아버지하고 서로 믿으니까. 아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부분. 간절히 정말 서로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맞아요. 네. 근데 이 산수경석, 네. 산수경석이 뭐 재물과 운을 가져다 주는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이 돌이 되게 돌림 앞에서 네. 예매하죠.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게 이 돌을 갖다 준 이후부터 이 가족이 욕망이라는 게 생긴단 말이에요. 올라오죠. 낙강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우리 그 주체들은 보충물로서 대상을 선택하게 되고 그 대상에 의해서 끊임없이 자신들의 욕망 이런 것들을 부여받는다. 그 대상에 의해서 욕망이 되살아난다. 그러니까 이 산수경석이라는 게 진짜 그 인간의 욕망을 갖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돌을 받았을 때 그 아버지가 참으로 시적절하다 그랬었던 거예요. 맞죠? 맞아. 맞아. 시적절하시네요 지금 표현. 아 정말 그 아, 얘기를 딱이야. 네, 어떤 대상을 우리가 선물을 받고 그것으로부터 이제 욕망을 받게 되는 마음껏 거죠. 발산을 해도 된다는 어떤 그런 허가증을 받은 것 네. 같은. 그렇죠. 하지만 되게 불길했던 것 같아요. 그 존재가 저는 계속 그렇죠. 신경이 엄청 쓰인 게 떠오를 리가 없는데 기우는 떠올랐다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영화에서 떠오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게 진짜 떠오른 걸까 아니면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그 욕망의 의미에서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이때부터 이제 허영심이구나. 이게 좀 많이 너무 그렇지. 과해졌구나. 그렇지. 그런 게 내 좀 욕망이 느껴졌어요. 걔를 띄웠죠. 그리고 그 돌을 들고 또 지하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요. 근세를 죽이려고. 그래서 정말 재밌는 게 이게 재물과 운을 가져다 주는 돌이었는데 그게 무기로 사용되잖아요. 맞아. 근세가 그걸로 얘를 찍어버리죠. 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다중성을 가지고 있는. 아 그냥 선물을 돈으로 주지. 그러니까 네. 왜 굳이 돌을 돌로 가져와가지고 돌은 사람인데 누가 날 줘? 난 안 줬는데. 막 이 상징 얘기만 해도 끝이 없네. 네, 엄청 네, 재밌어요. 그렇죠. 이제 냄새 이야기. 아 냄새.
되게 긴장감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성균이 음. 말하면서 이제 마시면서 맞아. 이렇게 인상 미간을 딱 찌푸릴 네. 때마다 뭐야 또 뭔 일 터지는 거 아니야? 그 거실에서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그 아이가 또 그 닮았잖아요. 네, 아버지의 얘기하잖아요, 후각을. 바로. 두 사람한테 같은 냄새가 나. 맞아. 근데 왜 저는 실제로 후각이 되게 발달돼 있고 어. 저는 그 아들러의 그 초기 기억을 하면 네. 제 초기 기억은 다 냄새하고 연관돼 어, 있어요. 그래요? 네. 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시각, 어떤 사람은 청각, 뭐 미각, 촉각 있는데 저는 후각하고 관련된 기억들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후각이라는 게 이 코가 사실은 인간의 어떤 생명과 연결되는 부분. 그래서 사람이 죽었을 때 코 밑에다가 손을 대보잖아요. 네. 아, 네. 이 숨을 내쉰다, 들이마신다. 이게 인간한테는 굉장히 본능적이면서 원초적인 그런 감각 기관인데 이 냄새로 이 후각을 사용해서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이런 잣대로 삼았다는 게 좀 신선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4D 영화도 아니니까 냄새를 네. 맡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정말 과감하게 상상이 되잖아요. 네. 어떤 냄새일 것이다라는. 각자가 아는 수준에서 상상하게 되죠. 그렇죠. 사실 저는 그 반지하 지하실 냄새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어릴 때 지하실에 내려가서 많이 놀았었어요. 그래서 그 지하실로. 꿉꿉한 냄새. 네, 너무 좋아해요. 그 곰팡이 냄새 일명. 네. 근데 이 가족에게서는 그 냄새로 어떤 거부감을 느끼게 누군가로부터 거부감을 느끼게 하고 그걸로 이렇게 거절을 당한다라는 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다른 거는 다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냄새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옷은 그렇죠. 정말 사 입고 머리를 할 수도 있는데 그 맞아요. 배어 있는 그 냄새는 한국 사람한테 뭐 옛날에 그렇게 마늘 냄새 난다고 외국 사람들이 어이없어. 얼마나 그랬어요. 맞아요. 근데 그 냄새는 정말 향수를 쓰고 그래도 안 없어지는 사라지지 냄새잖아요. 근데 이것도 조금 가슴 아프긴 했어요. 어찌할 수 없는 게 있고, 본능적이죠, 맞아요. 네, 뭔가를 걸쳐도 감출 수 없는. 음. 그냥 보통 사람들은 모르지만 저 예민한 돈 많은 남자는 귀신같이 가려내는 그거. 야, 너와 나는 같은 선에 쓸 수 없어. 그렇죠. 근데 역으로 그렇게 따지면은 왠지 이성균 이 박 사장도 그 시절 잠깐 있지 않았을까? 그런 시기 냄새가 나던 시기가 혹시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혹시- 너무 네, 잘하는 네, 건가? 그 알고 냄새를? 싫어하는 건 아닐까? 그 생각도 잠깐 했던 것 같아요. 신선한데요. 그럴 수 있겠다. 알아서 더 싫은 거죠. 네,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자꾸 올라오지 마. 너랑 나랑 비슷한 흔적이 그럴 수도 있다. 발견되면 나도 충수기처럼 그쵸. 밟아버릴 거야. 이제 비 오는 날 얘기 아까도 잠깐 했는데 이제 비가 와서 이제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미세먼지가 없어서 생일 파티 할 수 있겠다. 저 집은 이제 난리가 났는데 아까 같은 비가 굉장히 다르게. 또 계단 하면은 떠오르는 영화들도 되게 많잖아요. 네, 생각나는 영화들 있으세요? 계단? 일단 저는 최근 영화로는 네, 조커. 조커. 그렇죠. 저도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그 계단 내려가는 장면. 그리고 오래된 영화 중에 로마의 휴일 아, 거기 스페인 광장 거기 그 계단. 아이고 그냥 시대를 엄청 뛰어넘. 저는 넘어가서 얘기 안 하고 그쵸. 싶은데 가장 얘기하다 보면 가까운 과거, 가장 먼 과거로. 전 그래서 티 안 나게 안 갔어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비비안 리가 그 레트랑 헤어지면서 나 레트랑 얘기하다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요. 그러면서 유산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 계단. 제가 조커는 봤는데 최근에 계단이 또 뭐가 있지? 천국의 계단? 아 넘어갔다. 계단과 그 지하도 통과하는 장면. 그 이번 생은 처음이라는 드라마에서도 그 주인공 여자가 그 밤에 갈 데가 없어서 이렇게 막 밤길을 방황할 때, 그러니까 선배가 기거할 곳을 빌려주는데 거기로 그 선배가 겁탈하러 들어와요. 그래서 맨발로 수면 바지를 입고 도망치면서 그 지하 차도를 막 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들이 갈 데 없는 사람들이 밤중에 방황하는
그런 또 상징으로도 되게 인상이 남았어요. 그다음에 아까 착하게 살기 얘기를 했는데 돈이 다림이라서 돈이 주름살을 다 쫙 펴준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이 기씨 가족들이 형편이 나았다면 이런 사기의 엄청난 재능들이 발휘가 안 되었을까. 저는 역으로 이게 사기라는 게 약간 어떤 도덕적인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도덕의 관념이 지금과 달랐다면 이 가족은 대박을 치지 않았을까. 맞아요. 이게 착한 것도 다르잖아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저기서 착한 게 여기 와서는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다만 이번 시대가 아니었던 걸로 이 사람들에게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극복할 수 없는 시대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시대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그냥 네. 이번 생은 아니겠구나 이 사람들에겐. 만약에 탄광을 개척하러 서부에 다 갔어야 됐을 때는 이런 엄청난 생활력들이 그쵸. 그럼요. 굉장히 아유. 도움이 됐고 뭐든 다 했을 것 같아요. 이 간의 사람들은. 수공업이 가능한 네. 거잖아요. 가족 넷이서 가족 넷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단합이 잘 되는 가족이 네. 흔치 않잖아요. 그래서 신분을 감추고 서부에 와서 금광을 찾아내고 그리고 사실 저는 그 부분 뭐 아들아 넌 다 계획이 있구나. 뭐 서울대 문서 유적과. 유적과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걸 도덕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다른 가족의 건강성 측면에서 우리가 그렇죠. 상담사로서 본다면 사실 그런 가장 어두운 부분, 가장 좀 더럽다라고 치부되는 부분들, 본능적인 것들을 서로 끌어안아 줄 수 있는 가족이라면 가족인 거잖아요. 그래서 맞죠. 저는 그러니까 그게 가족이죠. 건강성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진짜 가족을 서로 정말 위하고 기사 식당 사랑하고. 가서 행복하게 밥 먹을 수 있는 그런 아, 가족. 맞아. 그리고 좋은 게 생겼을 때 나눠요. 가장 먼저 가족을 생각하고 그럼요. 아, 맥주 마시면서 오늘은 돈이 아. 들어왔으니 우리는 오늘 축하 파티를 하는 날이다. 음. 라는 가족 되게 건강한 가족 네, 아닌가요? 맞아요. 되게 보기 좋았어요. 그때는. 아들아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그렇죠. 계획이 되게 있었어. 진심으로. 진심으로. 네. 진짜 훌륭한 아버지인데 그래 그것까지는. 훌륭한 아. 아버지라니까요. 맞아. 저는 근데 보통 아버지 같으면은 그런 게 사수- 어딨어요. 네가 사수나 해가지고 지금 산수 경석을 던졌을 거야. 근데 자랑스럽다. 음. 진짜 그거 대학 못 갔다고 뭐라고 하지 않고 넌 잘 될 그렇죠. 거라고 믿는 거. 와이파이 같이 잡아가. 네, 같이 네. 가지고 맞아 이렇게. 화장실 위. 난 너무 훌륭한 가족이라고 생각이 어. 드는데 다만 네. 정말 시대상 얘기했지만 음. 시대가 좀 잘 시대를 잘 못 만난 거 아닐까요? 그쵸.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근세네 가족을 만나기 전까지도 음. 충분히 우리는 이걸로 행복하다라고 느꼈을 것 같아요. 그 원래 그 그 박사장네 들어갔을 때 몰래 같이 파티를 할 때 보면 되게 행복해하잖아요. 이게 보통 남의 집에서 네, 이게 과연 그렇게 기쁠 수가 있을까? 왜냐면 어쨌든 내 게 아닌데 남의 거 이렇게 몰래 먹고 숨을 수밖에 없는 공간에서도 되게 즐겁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이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파티할 수 있는 네, 사람. 어떤 면에서 이거 조르바 같다는 느낌도 들고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리도 또 나오는데 그 부부가 이제 그 비 오는 날 아이는 바깥에 텐트에 있고 자기 이렇게 침대 아니고 소파에 있으면서 여기 꼭 운전석 뒷자리 같지 않아? 라는 얘기를 또 하잖아요. 근데 그 뒷자리는 상석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뒷자리가 좀 뭐랄까 중간에 계속 이 송강호 씨가 막 얘기하는데 중간에 앞에 보세요 네.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있는데 지금 송강호는 밑에 그 깔려서 그 맞아. 앞에 이렇게 해서 이제 있고 냄새를 계속 전하고 차 안에서도 앞자리에 앉아서 냄새를 뒤로 전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오버랩 되기도 하고 제가 그 이동진 씨의 영화평에도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앞과 뒤를 뒤에 있는 사람은 앞에 보조석이나 운전석도 앉을 수 있지만 이 기사는 그 자리 말고 딴 데를 갈 수가 없죠. 앞을 보고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근데 왜 거기서 이제 왜 운전석 같지 않아? 그 말을 굳이 했을까? 운전석 뒷자리 같지 않아? 그런 것도 되게 좀 상징이었고 그 냄새 얘기도 할 때도 지하철에서 나는 냄새 있어 그러니까 난 지하철을 안 타서 그게 아마 그 장소가 주는 상징성 그거를 봉준호 감독이 굉장히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그 대사 하나하나 이 모든 것들이 치밀하잖아요. 네. 그쵸. 치밀하게 기획되어 있는 거라 예. 저는 그 대사도 그런 의미에서 예. 와닿아요. 한 번 보고 두 번 볼 때마다 새로 보이는 장면과 대사가 그러게요. 있는데 이게 파도 끝이 없을 것 맞아. 같은. 이걸 그러니까 본 감독이긴 하지만 네. 매번 놀랐어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먹는 거 영화랑 영화에 먹는 거 나오는 그 장면이 많은 영화를 좋아해요. 예를 들면 이제 리틀 포레스트 같은 거나 여기서도 근데 먹는 얘기가 좀 계속 나오잖아요. 처음엔 이제 피자 상자를 접다가 나중에 이제 그 피자집 가서 피자도 먹고 기사 식당에서도 밥을 먹고 그리고 짜파구리 나오고 그다음에 복숭아 알레르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맥주. 그다음에 아줌마가 간 다음에 갈비찜이 먹고 싶다. 그 아줌마가 갈비찜을 잘했는데. 그래서 먹는 얘기도 계속 나와요. 그 짜파구리도 참 그 짜파게티와 너구리가 합쳐진 데다가 거기다가 체크살을 얹은 사실 고급 서민 요리예요. 예, 서민 음식인데 이 집에 가서 이제 그쵸. 고급 요리로 갑자기. 탄생하는 왜냐면 네. 한우 체크살이 들어가니까. 들어가 버렸으니까. 예. 그리고 너구리면 너구리고 짜파게티면 짜파게티지 이거를 두 개 섞는다는 것 자체가 예. 다른 그쵸. 의미죠. 그래서 면끼리 음. 1,000 얼마 하는 면끼리 섞이고 거기에 이제 그 한 근에 얼마 하는 이제 한우가 섞이는데 그게 이제 이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되게 흡사한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이 집에서 먹는 음식이죠. 우리가 보통 짜파구리 만들 때 한우 채끝살 넣지는 않죠. 않죠. 보통 난 그렇게 안 먹는데 다른 사람은 저렇게 먹나? 그렇게 드시나 봐요. 저는 그 저희 이제 시골 사람이라서 저희 예. 아버지 감성은 항상 양 예. 지릴 때까지 한 번 사면은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골고루 사주면 좋은데 소고기가 먹고 싶다면 소고기를 그냥 왕창. 이렇게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먹다가 지치니까 음. 이걸 어떻게 따르게 먹을까 그래서 진짜 해서 라면에 넣어 먹고를 아. 아니 이건 그 부유한 게 아니라 교양 없게 먹어서 그래. 너무 막 그거만 먹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대게를 못 먹거든요. 대게도 한번 먹고 싶다더니 이거를 그냥 괴짝으로.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그것만 먹으니까 이게 그 약간 아버님의 전략이신가? 그럴 수도 있고 질리게. 큰 그림. 다시는. 그죠. 큰 그림. 큰 다시는 그림. 나에게 이런 걸 주문하지 음. 말아라. 그래서 좀 조금 그 부분에서는 그냥 그랬어요. 그냥. 그렇구나. 네. 저는 저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그럼요, 맛있겠죠. 맛은 있죠. 채끝살은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짜파구리에. 아우 침 넘어갔네. 네, 그러니까 진짜 먹고 갑자기 싶네요. 배고파지는 느낌 든대요. 갑자기. 근데 혹시 이런 전라도 쪽에 아니요, 저는 고향이시? 경기도. 왜냐면 그 전라도 사람들이 음식을 되게 좋아하고 먹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서 좋은 음식은 아끼지 않고 사시더라고. 뭐든지 짝으로. 재료. 그렇죠. 근데 그쪽은 예. 이제 되게 다채롭게 만드신다면 저희는 그게 아니라 그냥 이거만 원초적으로 제공. 그냥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죠. 원재료 먹어. 제공. 근데 또 고기 좋아하는 많은 또 청취자분들께서는 나도 짝으로 채끝 안심 먹어보고 싶다. 할 수도 있는. 그렇죠. 그렇죠. 제가 뭐 그런 박사장 이런 집이 아니라 그냥 정말로 시골 이름도 이제 시골 저희 아버지 동네 감성 감성으로. 그렇게 갑시다. 그래서 음식이 상징하는 그런 부분도 진짜 많은 것 같아요. 피자집에 처음에는 이제 껍데기를 접다가 나중에는 먹으러 가게 되는데 굉장히 피자는 정말 끝까지 가르면서 먹잖아요. 원래도 잘라져 있지만 또 한 조각이 남으면 가위로 잘라가지고 또 그걸 반씩 나눠서 먹고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네. 균등하게. 균등하게. 배분. 그렇죠. 공평하게. 네. 그런 음식이라는 그런 거. 상징이 있네요. 네, 피자는. 피자는 딱 8등분으로 네.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네 명의 식구가 두 조각씩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 그리고 이제 아까 맥주 얘기하셨잖아요. 맥주도 이제 보통은 있는 집에서는 위스키나 포도주를 먹지.
맥주도 비싼 거 많아요. 요즘에는 수제 맥주도 많고 음. 하니까. 근데 거기서 나오는 맥주는 이제 H, 알코올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많이 안 맥주가 들어갔어. 그리고 그 맥주가 엄청 많이 팔렸대요. 이 그쵸. 기생충이 끝나고 나서 음. 그 브랜드의 그 맥주. 알코올 도수가 좀 낮은 음. 맥주였죠. 음. 그래서 그것도 이제 또 이제 수제 맥주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오늘 왠지 맥주 한 잔 그러게. 땡기지. 네, 한우 넣고 네. 짜파구리 만드셔서 맥주 드시고 모자르시면 피자 주문해서 그렇죠. 드시고 피자까지. 그리고 안 되면 내일은 갈비찜. 그리고 갈비찜이 되게 그 아줌마를 그리워하는 부분일 것도 같은데 저는 이제 그 어떤 해석에서는 그냥 아줌마보다는 갈비찜을 이제 그리워하는 거다라고 해석도 맞아요. 하기도 했는데 참 음식이 주는 이제 그런 그렇죠. 치유의 예. 역할을 하죠. 그래서 단지 그냥 이 사람이 진짜 문광 아줌마의 그냥 음식만을 그리워한 걸까? 문광 아줌마와 그 작은 아들 사이에는 유대가 있어서 계속 핸드폰 한다 그랬잖아요. 네. 문자를. 이 남자는 정말 그 도구로만 대했을까? 이제 저는 그 부분은 좀 그걸 암시하려고 작가 그 감독이 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음식을 먹다 보면은 해주는 사람과 먹는 사람 간의 어떤 유대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런 거 정말 없었을까? 있죠, 있죠. 예. 보통 길들여지거든요. 그 음. 맛에도 그 사람의 손길도 느끼고 저는 근데 그 장면 나올 때 가다가 이제 어디 들러서 포장해 갈까요? 뭐 이런 거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다른 아줌마 또 구하면 아줌마들 많으니까 이 장면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또 굉장히 음식을 선택하면서도 피자도 있지만 또 짜파구리와 갈비찜을 은근히 또 한국 음식을 알리는 네. 그리고 갈비찜이 생각보다 하기 쉽지 않은 네. 일이잖아요. 시간도 시간이 오래 들고 걸리고 예. 기름 국물 떼놔야 빼고. 되고 예. 예. 그리고 생각보다 내가 드린 공에 비해 맛이 없을 수가 있어서 맞아요. 네. 되게 풀어지면 허무하죠. 완전 음. 망하는 되게 허무해요 그러면은. 맞아요. 그래서 까다로운 음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입에 맞게 자기 입을 그러니까. 딱 맞춰주던 문광 아주머니 그러니까 뭔가 훌륭하다니까. 그리고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다는 거를 이용했다는 점도 굉장히 이 영화에서 특이한 부분이고 이 이선균 씨의 그 회사 이름이 어나더 브릭 그게 그런 거 아닌가요? 네. 벽돌빼기 같은 거 이게 진짜 물건처럼 직원 갈아치우고 이럴 수 있다는 그걸 그런 상징하는 진짜요. 그 아줌마야 많으니까 아쉬워하면서도 그 어쩌면은 아줌마야 많으니까 하면서도 이 사람 대체될 수 있다. 네, 네. 있다는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로 여기 단위 이렇게 네. 기계 조각처럼 빼고 낄 수 있는 그렇게 본 건 아닌지. 결국엔 자신도 그렇게 되고 만 거잖아요. 사장 중에 한 명. 그 그쵸. 사업은 다른 사장이 가져갔던지 그냥 지구에서 한 줌의 재로 자기는 확고부동의 이 그 저 위에 꼭대기에서 있는 밑에 사람만 갈아칠 수 있는 존재였다가 결국엔 자기도 하나의 불이우로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약간 그 이방인 부조리 같은 느낌인데요, 또 갑자기. 그런 것들도 지금 덧없음이 이 하류 사회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아니죠. 그래도 다 전 있죠. 오래 살고 싶어요. 오래오래 재밌게. 네. 그리고 이제 모스부호로 이제 결국에는 소통할 수 없는. 근데 모스부호가 정말 어떻게 보면 수화가 나라마다 좀 다르지만 네. 모스부호도 어떻게 기본적으로 통하는 그런 게 있겠죠? 좀 불빛으로 깜빡깜빡해서 어떤 언어의 한계를 뭐 그 불빛과 뭐 각 나라의 언어가 이렇게 있겠지만 절박한 상황에서 이 빛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어떤 부호는 아직 살아남아 있고 그 단절된 세계 같은 곳에서도 아직 전할 수 있는 어떤 송신할 수 있는 방법이 남아 있고 누군가는 그걸 들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상징. 그리고 꿈을 꾸는 사람들은 그 부호로 소통할 수가 있잖아요. 꿈이 그쵸. 없는 사람은 그런 부호가 필요가 없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씁쓸은해도 그렇죠. 네. 가장 계급이 필요 없는 음. 언어 체계이겠죠. 못 쓰고. 그러네요. 그래서 심지어 다송이도 쓰고 맞아. 네. 근데 또 교묘하게 끝까지 해석은 안 되잖아요. 막 써놨다가 맞아요. 미처 하지 못하고 약간 그렇게 되는 또 묘한 음. 격차가 느껴져서. 그래서 그 다송이가 인디언을 좋아하고 네. 모스보 모스보를 컵스카우트? 좋아하죠. 예. 컵스카우트도 하고. 그러니까 그림을 그게 그리는 아이. 그 인디언이 또 상징적이죠. 미국에서. 미국에서 원래 있었던 원주민. 인디언, 원주민을 침략하는 개념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고유의 그 땅을 지켰어야 하는 사람들, 그걸 토착민 이거를 뜻하는 게 인디언이니까. 네, 맞아. 인디언을 굳이.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왜 박 대표랑 똑같이 기태기가 네, 맞아요. 인디언 그걸 쓰죠. 그것도- 직구했다고. 맞아.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좋아했을지도 몰라요 또. 인디언이 나오고 네. 되게 자기들의 그쵸. 문화를. 중간중간 영어도 써주고. 그럼요. 계속 건드려주니까. 연조가. 과외 선생님까지 불러가지고 우리는 영어를 배우고 있다. 맞아. 부잣집에서. 그러네요. 만약 다른 영어에서 과목도 한국어를 아니고. 가르치고 있었다면 오 그랬을 것 수학 같아요. 선생이라든가 뭐 그랬으면 몰라도 영어를 가르치는 그러네. 걸 정했네요. 사실 영어보다는 수학을 가르치는 게 훨씬 나았을 수도 있는데 저도 왜 설정이 왜 하필 영어지? 그러니까 그게 거기서 이제 신분과 계급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재밌다. 이거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이거 기생충 한번 더 유행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봐봐. 다시 봐봐. 너 다시 이거 봐봐. 왜 미국 사람들이 좋아했을 것 같아 이렇게 가르쳐 줄 텐데. 아깝네요. 그거 하다 생각나니까 그 미국산 텐트가 생각나네요. 우리 다송이가 그 빛 속에서도 젖지 않는. 정원에서 텐트 안에서 잘 수 있었는데 그 많은 비를 뚫고. 네, 미국산이라고 강조했거든요. 근데 아. 기태기네 집은 가라앉았잖아요. 그러니까. 와. 똑같은 비에 그러니까. 슬프죠. 이거 아카데미 상 받았어야 됐네요. 과감하게 네, 이거 너넨 미국산. 줬어야 해. 어. 자연스럽게 홍보해 준 거잖아요. 맞아. 미국산 미국산을. 텐트 좋다. 그럼 한국인들은 직구한다. 너네 물건. 돈 내고 너네 말 배운다. 맞아. 그런 여러 가지를 노리는. 예. 그 노렸다라는 게 이제 좋은 말로 봉태일인 것 같아요. 설계. 세세하게. 네. 세세하게. 근데 그 관계에 대해서도 뭐 사실 또 말하려면 할 수 있었겠지만 뭐 거기까지는 안 나가고. 그럼요. 직구를 하는 곳과 수출하는 곳과 수입을 하는 곳에 또 얘기도 하려면 또 하실 수 있었겠죠. 맞아. 네. 그래서 이 뭐 상징도 끝이 없고 할 얘기도 끝이 없지만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네. 혹시나 뭐 우리가 흑백판을 볼 수 있다면 다시 얘기하든지 그때 다시 한번 만나는 것도 예. 좋네요. 다른 작품으로 또 얘기를 너무 해도 재밌네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마더랑 이걸 엮어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맞아. 저는 대찬성. 저도 좋아요. 어머니상과 아버지상으로. 네. 그래서 대비시켜보자.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올드가드 얘기가 나오면서 제가 그 생각이 나중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올드가드를 사실 저희가 준비했었어요. 그 그쵸. 얘기도 또 조만간 나눌 수도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혹시 이게 상징 중에 하나가 나에게 쓰는 편지 쓰셨나요? 네. 안 썼네요. 네, 왠지. 그러면 그냥 우리 마무리. 네. 그래서 한 마디씩 우리가 막판에 이제 얘기가 조금 네. 많아져서 마무리를 시원하게 빨리. 저는 예. 그 기생충 엔딩처럼 반지와 지하세기가 연결되는 어떤 연합이 새로 생겼다 새로운 가능성 이 조합도 뭔가 물론 우리가 반지와 지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렇게 뭔가 또 새로운 조합으로서 어떤 가능성이 보인다. 너무 기대돼요. 저는 지금 돌림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저 자신에게도 높은 집이 있기도 하지만 중간에 팬트리와 같은
위와 아래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전의식과 같은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는 내 비밀 공간과 같은 본능적인 부분도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래서 또 문광희를 좋아하시나 봐요. 그렇죠. 거기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고 멋있죠. 그 각각의 세계를 먹이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요. 좀 먹여야 된다고 네. 생각하는 먹이지 않았을 때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제 본능에도 충실한 사람이고 네. 싶다라는 것을 마지막 메시지로 한 번 더 봐야 되겠다. 네, 저희 방송 이렇게 함께 들어주시고 또 여기 오늘 이런 어려운 시간에 또 급히 고민 많이 했는데 영화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네. 해야 되나 근데 시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어렵게 시간을 잡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만날 수 있고 청취자 여러분과 만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계속 저희 많이 청취해 주시고요. 또 유튜브로는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봬요. 안녕히 계세요.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